자, 이제 1장 양택에서 이제 용을 보는 방법.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음택과 양택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론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양택이나 음택이나 같이 봐야 된다라는 것. 자, 지리에서는 만두를 근본으로 한다 그래요. 만두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만두. 산에 봉우리 있죠? 산에 봉우리를 만두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이상하죠? 여러분 혹시 절수 배웠죠? 36절이냐면 72절이란 말 있죠? 절이라는 건 뭘까요? 이렇게 이걸 절이라고 해요. 한 절, 두 절, 세 절, 네 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해요? 이걸 기준으로 해요? 만두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왜 그래요? 오성이라고 그랬죠? 오성. 그죠? 네. 기륭화복은 오성이 항상 풍수지리에서도 그랬죠? 오성이 목화토금수가 서로 상생상극을 하니까 기륭화복이 되죠? 네. 그런데 여기서 기륭화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하나의 형태죠. 힘이 있냐 없냐 형태예요. 이것을 갖다가 위라고 해요. 위. 뱀이 구불구불 같이 간다. 이걸 기복이라고 그래요.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이것은 성봉이죠. 그러니까 이걸 만두라고 그러기도 성봉이라고 해요. 성봉. 그래서 이것이 오성으로 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자, 목성체, 화성체, 토성체, 금성체, 수성체 이런 형상이 나오죠. 네. 이것이 있어야지 이것을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기lum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요거가 기lum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절수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힘을 얘기하는 것이고 기lum화복은 이 만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리는 만두를 근본으로 한다라는 걸 간단하게 여기서 해주고, 그 다음에 이기라는 말을 이기풍수라기도 하고, 또 다음에 형기풍수라기도 하죠. 형세를 갖고 하는 것을 형기라고 해요. 이 법은 뭐냐면 동쪽으로 남향을 할 것이냐 북향을 할 것이냐, 어디에서 물이 와서 무슨 수법에서 사마법이니 팔팔법이니 막 여러 가지들 있죠. 이런 것들을 이기라고 해요. 이기. 그런데 형기는 뭐예요? 형상을 만두를 가지고 보는 것을 형기라고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무리 터가 좋아도 형기가 안 맞으면 안 돼요. 즉 용이 우선이에요. 용이 우선. 아무리 좌양을 잘 맞추고 수법을 잘 맞추고 팔팔형법을 잘 맞추고 발로사로 황차살이든지 뭐 얘기해도 실질적으로 보국이 안 되면 안 돼.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지리는 만두를 근본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도 나와있죠. 그러므로 이기가 맞고 만두가 참되면 부기가 발복하고, 이기가 되는데 만두가 합쳐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뭐가 돼야 된다? 형세적으로 국세가 돼야 된다. 아무리 이기를 맞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기보다는 만두가 우선이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 여기서도 보면은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므로 산에서 정하는 방법을 세로 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산세, 그 다음에 형이 그 다음이며 방위가 마지막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방위를 아무리 남양집 진다고 여러분들 어때요? 안 돼요. 산이 이렇게 내려와서 쭉 내려와서 이게 멀리 떨어졌어. 근데 맥은 이쪽에서 오겠죠, 그죠? 여기가 강이니까. 네. 근데 집을 여기서 이렇게 졌어. 어때요? 영롱이죠? 역으로졌죠? 아무리 이거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새가 제일 어떤 게, 새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냐면 여기서 새와 형이라는 말이 나오죠? 새, 형. 자, 하나만 여러분 써놓으세요. 천척 위 새라고 해요.
백척 위 형이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산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감쌌어요. 이렇게 감쌌어요. 많이 넓어요. 이것은 뭐예요? 천척이죠. 새예요. 새가 좋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여기다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혈을 맺었어. 그럼 나한테 오는 건 요것은 내 것이 아니죠. 요건 다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여기서 내려오는 요걸 갖다가 이것을 형이야. 즉 천척이라는 것은 천척이 굉장히 큰 거죠. 굉장히 큰 뒤에 뭉쳐있는 것은 새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뭉쳐있는 것을 형이라고 그런다. 즉 그래서 새로 하는 것이 가장 어려워. 이 큰 국세에서 어떤 게 혈이 주산으로 내려오냐 보는 게 어렵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려오는 게 어렵고 그 다음에 이것을 남향으로 해야 되냐 북향으로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은 그 다음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풍수지리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만두가 우선이다. 왜 그러느냐? 새를 기준으로 하고 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방위를 갖다가 그러니까 무조건 남향집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자 이런 경우 완전 여기가 감쌌어요. 이렇게 여기서 용이 내려가요. 여기 북쪽이에요. 여기 동쪽이에요. 남쪽, 서쪽. 이건 어때요? 그래서 여기서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로 써야 돼. 북쪽 안 돼? 보고 다 됐잖아요. 여기서 바람도 안 치고 여기 막을 수 있고 또 여기 안산이 있으니까 여기도 제일 중요한 건 북서풍, 남동풍. 요 바람 다 막잖아요. 이런 데 안 쓸 거예요? 써야죠. 그래서 입법에 갖다가 북쪽이 안 된다 하는 소리를 하지 말라는 얘기야. 즉 풍수지리에서는 만두가 우선이다. 새를 봐라. 그렇지.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새, 형상, 새를 보고 형을 보고 형에서 상을 보고 구하는 방법이 이 옥수진리의 이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산에 딱 있으면 딱 들어가서는 처음에 어디 들어가? 요 혈장에 들어가서 혈이 아니냐면 구별하고 알았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제일 먼저 이 새를 봐야 돼. 새. 그리고 이 주산으로 내려오는 형이 뭐냐? 기운이 있냐 없냐 이것을 보고 혈이 되냐 안 되냐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보통 어때? 무조건 혈장에 올라가서 혈이 되냐 안 되냐 이 새를 안 보는 거야. 새도 안 보고 형도 안 봐. 이걸 안 보고 어떻게 이게 뭐라고 이게 내기죠. 내기를 하는 거야. 자 우리가 집안에서 어때? 고조 할아버지가 있고 증조 할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그다음에 자식이 있고 손자가 있죠. 이런 것이 뭐예요? 출신이죠. 아니 할아버지가 장관이었어. 아버지는 국회의원이었어. 그 자식은 거지다. 맞아 틀려? 아니지. 적어도 뭔가를 냈겠지요. 부자가 망하면 상관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버지도 거지, 할아버지도 거지, 그 태어난 자식이 장관이 된다. 말이 안 돼. 그건 괜찮아 용납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출신을 봐야 된다. 출신 이것을 먼저 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기서 얘기하는 거 항상 풍수지리에서는 만두가 우선이다라는 말. 자, 두 번째. 계면과 지보라는 말을 해요. 자, 이것은 이제 다시 얘기할게요. 자, 이렇게 써요. 10개자죠? 계면, 면을 열었다. 땅지자, 지보. 이 보자가 걸음마 보자죠? 이것은 혈이 진위. 진이냐 위냐 진이냐 거짓이냐 진이냐 가냐 가짜냐 구별할 때는 이걸
계면. 지보라는 것은 자 혈이 진이면은 이 혈판이 집터가 크냐 작냐를 보려면 지보를 보는 거야. 크기. 이 두 개를 알아보시면 되죠. 그럼 이제 다 꺼놨네. 그죠? 이 계면과 지보만 하면 끝난 거야. 집터에서 이게 집터가 계면이 됐느냐, 지보가 크냐 작냐 끝이죠. 이거 보는 게 8글자. 요거 보는 게 8글자. 16자만 하면 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게 이 16자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정도를 공부할 거예요. 이 이론만 하면 끝나죠? 그죠? 계면이라는 게 이거예요. 간단하게. 자, 혹시 이거 그림 보면 어때요? 이거 혈 될까요? 안 될까요? 혈이요? 혈이 돼야 안 돼요? 다 흐르는 것 같은데. 네? 산덩어리 산. 자, 이 와열이죠? 자, 여기서 일단은 앞에가 막았죠? 자, 축. 여기 축이죠? 네. 동. 움직였죠? 네. 평평하죠? 평평하잖아요, 여기가. 앞에가 평평하잖아요, 이렇게. 즉, 아,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혈이. 네. 이렇게 내려와서 약간 꺾어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앞에는 가로 막았잖아요, 이렇게. 이게. 자, 축. 여기가 응축됐지, 기운이. 이거 축이라고 그래. 움직이는 걸 동이라고 그래. 평이라고 그래. 가로지는 것을 난이라고 그래. 됐죠? 혈이 되잖아요. 왜 됐어요? 분합이 된 거잖아요. 여기서 분이 되면 여기서 합이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되면 돼. 자, 이렇게 여기다 혈을 못 쓰는 이유는 뭐야? 여기에다는 혈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쭉 내려가 버리죠? 계면이 안 됐죠? 이걸 갖다 계면이라고 해. 즉, 계면을 할 때는 분, 렴, 앙, 복, 향, 배, 합, 할. 이 8자만 보면 돼요. 이 8자를 보면은 이 혈이 됐냐 안 됐냐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계면을 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평평하면 혈이 돼야 돼요. 안 돼요. 이것이 들어가든지 올라오든지 해야 되겠죠? 산은 어때요? 산은 삐딱하죠? 네. 산은 삐딱하니까 여기다가 약간 들어와야 되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야지 여기서 약간 혈이 이렇게 돼서 여기서 내려왔다가 기운이 여기서 분을 해서 합이 되겠죠, 그죠? 이 기운이 이게 안 되겠죠? 또 이렇게 푹 들어갔어. 혈이 돼야 안 돼요. 혈이 돼야 안 돼요. 그냥 고여 있겠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여기가 약간 올라오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물이 내려와서 여기서 분해 합이 돼서 고여있겠죠? 분합이 되죠. 그래서 일단은 들어가든지 올라오든지 이러한 상태가 돼야 된다. 즉 분합이 되든지 앙복이 되든지 이런 것이 이렇게 여기 합이 되고 이런 경우죠.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간단하게. 자, 혈장의 구조를 얘기할게요. 혈장. 혹시 묘에 가면 뒤에 이게 두툼하죠? 네. 승근이라고 해요. 승근. 그 안에 구조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터예요, 터. 근데 어떻게 돼요? 여기다 관을 이렇게 놨죠. 그죠? 이 관이 혈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여기가 높고 여기가 약간 낮으면서 여기가 앞에 평평해야 돼. 그래야지 여기서 물이 가운데 광중에서 물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뭉쳐. 이게 분이야. 이게 합이야. 근데 이 물이 쭉 빠져버려. 이렇게. 어때요? 할가, 이걸 갖다가 할이라고 해. 할가. 치고 나가면 안 모이죠, 물이. 물이 모여야 되는데 안 되죠. 기운이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를 우리는 계면이다. 이렇게. 계면. 그렇죠? 이런 걸 갖다가 찾는 방법을 우리가 계면이라고 한다. 그래서 분한 곳에 분하지 않고 거주지 않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뒤에 가서 얘기할 테니까 일단 이것만 알고 있어요. 계면과 지보라는 거다. 계면이라는 것은 혈이 되는 조건이 된 거다. 어떤 거다?
이러한 8자 분명, 앙복, 향배, 합할 8자가 돼야 된다. 이걸로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계명이다라고 한다. 자, 그럼 일단 계명과 지보에 대해서 잠깐만 들어봅시다. 자, 어떻게 보시면, 자, 이건 어떨까요? 이것은. 자, 그 다음에 지보. 크기라는 것은,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 이게 혈장이에요, 이게. 혈장이야. 이게 크다, 작다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분합이 돼요, 이게. 분합이 돼. 일단 계면이 됐죠? 진이에요. 이게 크고 작다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횡이라고 그러죠? 종이라고 그러죠, 종. 일렬 종대. 이걸 뭐라고 그래요? 횡이라고 그러죠. 종이 크고 횡이 작으면 어때요? 작죠? 종이 크고 횡이 크면 어때? 크겠죠? 네, 그래 종횡으로 나가요. 또 여기가 수가 있고 방이 여기 안에를 갖다 방이라고 그래. 이 방이라고 그래. 여기가 넓으면 어때요? 수가 작고 방이 넓으면 어때요? 여기가 작고 여기가 넓어 이렇게. 혈이 크겠죠? 이걸 수방이라고 해요. 나중에 뒤에 나와요. 또 편전이라는 말을 해. 편전이라는 말은 여기 강물 봤죠? 강물. 큰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 근데 큰 강물이 내려와. 그 작은 강물들이 이렇게 내려와. 이렇게 물기가. 그러면 여기의 새와 여기의 새가 같아요, 틀려요? 이게 크죠? 큰 물 사이가 크죠? 이렇게 해서 이걸 갖다 전국이라고 그러고 이걸 갖다가 조그마한 것을 편국이라고 그러고 이 전체를 갖다 전국이라고 그러고 완전한 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취산이라는 것은 물이 앞에 이렇게 모인다. 흩어져 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취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게 크냐 작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들을 갖다가 보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안에 있는 것들은 뒤에 다시 나오니까 계면하고 지보. 계면은 뭐 하는 거다? 혈에 뭘 하는 것이다? 진가. 진이냐 거짓이냐. 그 다음에 지보는 뭐 하는 것이다? 혈의 크기. 이것을 알아보는 방법을 우리는 8글자로 한다. 8글자는 나중에 뒤에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머리가 하나씩 들어가야 돼. 자, 이것이다 라는 것을 간단하게 하면서 또 들어봅시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리라는 얘기 있었죠. 리. 예? 리. 자, 읽어봅시다. 여기서 맥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쭉 내려오죠, 이렇게. 자, 이것은 뭐야? 여기서부터 내려오자. 이 산을 봅시다, 이 산. 위에서부터 여기가 지금 혈이라고 봤을 때, 여기 혈이야. 이 산에서 이렇게 맥이, 이렇게, 리가, 결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리 내려오죠? 또, 여기서도 약간 이렇게 됐으니까 내려오죠? 또 평양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다가 쓴 거죠.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물결처럼 내려오는 것 갖다가 기리세계라고, 기리세계. 사냥팀에서는 좀 이상한 말을 쓰는데 기리세계라는 거예요. 하나의 문양이다. 살결이다. 소고기도 어때요? 소고기도 결이 있죠? 결 잘라야 되죠? 나무도 어때요? 나무. 결이 있죠? 이런 걸 갖다가 고기의 결을 갖다가 육이라고 그러죠. 육이. 나무의 결을 갖다가 목리라고 해요. 목리. 그러면 흙의 결은 뭐라고 할까요? 토리. 오케이. 토리라고 해요. 토리. 그러면 돌에 있는 문양은 뭐야? 돌. 섭리. 그래서 여러분들요. 돌에 있는 무늬결만 봐도 아하 용이 어디로 지나갔다는 걸 볼 수가 있어. 네. 맞아요. 왜? 그게 그대로 박한이래야 그게 됐으니까. 참 그 이론이 이 사냥진 이론이에요. 이걸 가지고 지금 용을 찾는 방법을 지금 우리가 찾아가 배우는 거예요. 하나씩 둘씩. 자, 길이세계는 간단하게 할게요. 하나의 토리, 즉 흙의, 자, 왜 아까 얘기했죠? 아까 잠깐만 여기 보세요.
자, 혈장이 이렇게 있어요. 혈장이 있는데 여기가 승금이에요. 자, 앞에서 이렇게 여기가 분이 되고 이게 합이 되니까 물이 이렇게 뭉쳤다 그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됐다. 여기가 합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관을 낳겠죠. 이게 혈이죠. 혈이죠.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승금이라고 해요. 이게 승금. 나중에 이제 이 혈장의 구조는 좀 뒤에서 해드릴게요. 이거 길이세기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됐으니까, 자, 그러면 이 결이 어떻을까요? 이렇게 돼야지 앞에서 되겠죠?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따라서 들어오니까. 근데 만약에 결이 이렇게 됐어. 이리 올 수 있어요? 물이? 못 오죠? 아니, 물이 이렇게 가니까 안 되죠. 앞에 보다, 이걸 값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자,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알아야 될 이유는, 그래서 길이 쇠계를 보는 이유는 그 앞에 분합이 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의 길이 쇠계. 이러한 문양을 갖다가 길이 쇠계라고 그래. 길이 쇠계. 이게, 주경일 선생님이 썼는데, 복강사도, 이거 썼는데, 좀 어려운 말이죠. 이게, 리자는 이제 아까 그 모양 리자죠? 이 기자는 피부 기자예요, 피부. 피부에도 결이 있죠? 결이 있듯이. 이게 길이 쇠계라고 그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건 뭘까요? 기운이 오는 통로가 되겠죠? 길이 쇠계는, 그죠? 그래서 길이 쇠계라는 건 간단하게 무늬를 보는 것이, 무늬결로 나타나는 것이 길이 쇠계다.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세요. 그러면 왜 이걸 배우죠? 잠깐만. 왜? 털을 썼는데, 털이 있는데, 이렇게 써 있는데, 결이 이렇게 있어. 결이. 흑하면 이렇게 나오죠. 예. 대충 나와요. 예. 그리고 이런 데가 돌멩이가 또 이렇게 오기도 해. 가끔가다 있기도 해. 비 오는 날 듣기도. 예. 그런데 집을 갖다가 이렇게 지려고 그래. 남의 향을 지려고 그래. 돼, 안 돼? 안 돼요. 이쪽으로 자죠. 이걸 뭘로 봐요? 이 길이 세계로 보는 거예요. 방향을 잡을 때 길이 세계로 봐. 그 터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 산양지미가 참 얼마나 재밌냐면요. 이걸 보면 여러분들 지도 갖고도요. 지도 딱 등고선이죠? 등고선만 봐도 이게 혈이 있다 없다 다 알 수 있어요. 평양지도 다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는 터가 없죠. 여러분들은 그냥 주위에 아무 사객이 없으니 용이 어디서 온지도 몰라.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어제 첫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왜 장암리 터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용은 이쪽에서 오는데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서 오는 용인데 여기서 대고 이쪽으로 향을 잡아야죠. 근데 이게 크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고 이렇게 잡았어요. 거꾸로죠. 이런 과실을 범하는 이유가 이러한 이론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길이쇠계라는 것은 하나의 기의 통로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걸 왜 배우느냐? 평양지에서 터에도 그러한 결을 봐야 된다. 응? 결을 봐야 된다.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평하면 분계나 성질, 평평하지 하면 없는데 실질적으로 그런데 뭔가 은은하게 나타나면은 이것은 길이세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뭔가 결이 흘러가듯이 나타나는 형상들을 길이세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혈정은 길이세계가 맥로가 가능하다. 어디서부터? 조산으로부터 순맥하는 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몇 가지 보는 방법들이 있어요. 조산에서 오는 방법들. 이건 나중에 좀 넘어가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서 하시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사람 얼굴도 봅시다. 어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분했으니까 여기 사바죠? 그래서 사람은요, 여기에요, 턱이 쑥 빠진 사람은 안 좋아요. 약간 올라와야 돼, 이렇게. 턱이 약간 이게 붙으면서. 그냥 분할이 되죠? 이게 쑥 빠지면 어떻게 돼요? 쑥 빠지겠죠? 자, 코가 이게 쏙 들어갔어. 물이 일로 합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코도 없어요. 밋밋해. 그러면 이게 여기가 되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타서 여기가 분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합하던 거. 이 상태를 우리는 하나의 이제 분합의 이론이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죠. 꽃받침이 있는 이유도 그거죠. 합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본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면서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그다음에 평강용의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길이 쇠개다. 여기서 보면 대팔자, 소팔자란 말을 해요. 팔자. 팔자가 뭐죠? 여덟 팔자, 사주 팔자. 분이죠? 분을 얘기해, 분. 대팔자, 분. 그러니까 크게 분을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합을 했다. 그러니까 여기가 혈이다. 이렇게 보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내분계, 외분계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하나 평강의 수두. 자, 수두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수두. 수두. 머리가 달려있다는 얘기죠? 그죠? 평강의 수두. 자, 평강이 평탄하고 높고 급하지 않아 작게 보이고 기복이고 고소하는 게 어때요? 평지에 있는 것들은 평탄하죠? 그죠? 평지는 이렇게 평탄해서 높지 않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기복이 이렇게 올라가요? 이걸 기복이라고 그러죠? 네. 미미하게 기복이 있죠? 그렇지만 이걸 뭐로 찾는다? 길이 쇠개나 분합의 이론으로 찾는다. 근데 어때요? 고산은 어때요? 높은 산은 어때요? 뭐라고 썼어요? 높아 기복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높은 산에서 새로 잡는다. 낮은 산에서는 평양지에서는 이런 것이 없으니까 물로서 잡는다. 왜 물을 잡아요? 높은 곳에서. 약간 높은 곳으로 여기가 이렇게 됐으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가 높죠. 물이 이게 낮죠. 물이 가는 방향을 보고 내려가는 쪽은 낮은 쪽이죠. 물이 시작되는 곳은 높은 쪽이고, 그렇죠? 높은 쪽은 뭐야? 용이 시작되는 곳이죠. 용이 이렇게 가는 것이죠. 이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라고 수두라는 것을 같이 얘기한다. 행룡이다. 이렇게 한다. 틀리다라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양용, 평강용에서. 그래서 수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실질적으로 이 수두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또 수두가 또 별도로 있는데요. 자, 실질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산이 이렇게 내려오면요. 여기서 그냥 쭉 떨어질 거라면 혈이 안 돼요. 어떻게 떨어져야 돼? 이 상태에서 약간 내려왔다가 평하면서 다시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이렇게. 이게 머리 숙였죠? 네, 이걸 수두라고 해요. 수두. 숙이면서 약간 여기가 평평하게 되죠. 이렇게 하면 평평하죠. 앞에가 평평하게 되죠. 이거 갖다가 이것 때문에 평 때문이거든요. 평. 이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흉목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 이건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좌평, 좌세, 좌평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좌평. 자, 이것이 좌예요. 산에서는 어때요? 이렇게 가다가 살짝 내려다 다시 또 올라가죠. 그죠? 산이 이것이 좌예요. 좌. 앞에 있는 것이 평이에요. 평이에요. 이게 산이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 약간 이렇게 나와 있더라.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산이 이렇게 생기더라. 그러면 이것이 좌가 되고 이것이 좌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이것이 평이 돼요. 산에서는 어때요? 좌가 크고 평이 작죠? 평양지는 어때요? 쭉 빠져버리죠? 좌는 거의 없지, 안 보이죠? 좌는 미미한데 평평하게 나죠? 또 미미하면서 평평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좌평을 가지고도 평양지하고 산하고 틀리죠? 약간 틀리다.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왜 이것을 구별해야 되죠? 평평한 곳이 혈이기 때문에, 좋은 곳이기 때문에 평이 여기다 혈을 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좌평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좌평이라는 것은 이것은 어때요? 이게 좌죠. 이게 앉아있는 좌니까. 그리고 평은 뭐예요? 이 앞에 요것이 평이죠. 요까지가. 그죠? 좌평이죠. 그래서 대좌, 대평. 이것이 크고 이것이 크다. 혈이 큰 거죠. 이것도 크고 앞에도 평평은 크죠. 소좌, 소평. 이것도 작고 어떻게 평양지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하는 얘기들 갖다 이걸 갖다가 좌평이라는 말을 가지고도 이제 또 이 평지를 갖다 얘기를 해서 항상 해서 평을 갖는다는 거 이렇게 얘기한다. 다음에 수에 의한 기응음 이제 아직 그 8개 단어는 안 들어갔습니다. 자, 수. 자, 물이라는 걸 한번 봅시다. 아까 물이 뭘까요? 물. 물을 양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산을 뭐라고 했어요? 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양과 음이 같이 만나서 뭐 한다? 혈이 된다고 했죠. 자, 산룡은 계면한 것을 보아 지구한 것을 이게 앞에서 그 얘기했었죠. 자, 수가 분개하여 토를 자 여기 잘 보세요. 수가 분개하여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와서 분개하여 여기서 분해서 물이 나와가지고 분개하여 토리를 따라가면 이렇게 가겠죠. 따라가면 기는 같이 행한다. 기도 같이 행한다. 이게 실질적으로 맥이 오면은 같이 여기에 이렇게 해서 같이 따라다니까요. 기운이. 그렇죠? 그리고 맥이 멈추면은 물이 있으면 맥이 멈추겠죠. 그래서 여기가 혈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가 같이 행하고 수가 합치면 기가 멈춘다.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합치게 되면 물이 합치게 되면 기도 합친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운이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분합이 이걸 갖다 분합이라고 그래. 분합을 얘기하려고 그래. 지금 분합을 얘기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걸 간단하게 수에 의해서. 자, 그럼 수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걸 간단하게 해보죠. 자, 여기서 자, 기는 수에 모이고 기는 뭐예요? 기라는 것은 수의 어머니다. 이게 어머니죠. 모이고 수는 기의 자다. 따라서 기가 있으면은 수가 있고 수가 없으면 기가 없죠. 네. 그죠? 또 기는 형이 없으면 보기 어렵다. 이 기라는 것은 형이 없으면 안 보여. 아까 천척 위형이라고 했죠. 위세라고 했죠. 세가 있죠. 백척 위형이라고 했죠.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지만이 형이 있더라라는 얘기를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로 인해서 기가 생긴다. 즉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즉 항상 물이 이렇게 시작되는 곳, 물이 시작되는 곳에서는 기가 시작되죠. 그죠? 물이 멈추는 곳에서는 물이 같이 멈추는 거죠. 그래서 기수이 이시 이시 매우 이란 이 얘기를 하죠. 그죠? 같이 내려온다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하나씩 알아두면은 여기서 이제 하는 것을 자, 그러면 이런 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냐 하는 것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했어요. 자, 돌아본다 권. 자, 물이 어때요? 이런 형태에서 물이 앞으로 보지 않고 그냥 쭉 흘러가버려. 직수죠? 네. 돌아보지 않고 그런데 이것이 돌아봤다. 이렇게 돌아봤다. 굽었다는 얘기죠? 이것이 물이 굽어서 돌아보면 좋고 가면서 끌리고 가면서 같이 이렇게 끌고 가면서도 남아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괜찮고 또 선회한다 돌았다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감쌌다 선이다 회한다 그 다음에 감쌌다 화난다 교차한다 물이 이렇게 같이 교차하더라 두 개가 교차하더라 그 다음에 잠갔다 관세한다 이렇게 관세라는 것은 이 앞쪽에 물이 어때요? 그냥 쭉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다시 이렇게 산이 나오고 이렇게 산이 나오니까 또 이렇게 나오더라. 그러니까 왜 물이 이렇게 되죠. 이걸 쇠라고 그래. 관쇄됐다고 그래. 서로 이렇게 교쇄. 쇠하고 또 지연자로 간다. 얽었다. 이것도 지연자죠. 이렇게. 지연자는 이걸 지연자니까 그죠? 이렇게 현자로 내려가더라. 그다음에 묶은 것을 웅덩이 여기 한쪽에 뭉쳐 있더라 물이. 이러한 것은 다 좋은 것들이죠. 좋은 물들이죠. 그렇죠? 이거하고 반대에 있는 거 뚫고 나간다. 자, 이거겠죠, 그죠? 이렇게 청룡백호가 있는데 물이 여기를 뚫고 나가버렸어. 안 좋겠죠? 그죠? 이게 천한다. 또 끌고 나간다. 앞으로 쭉 끌고 나가더라. 앉는다. 또 찌른다. 여기서 물이 올라와 이렇게. 여기 찌른다. 안 좋죠? 이걸 사라고 그래, 사. 반대라는 것은 뭐예요? 반한다? 아까 이렇게 돌라색 이렇게 생긴 것을 환포한다고 그랬죠? 네. 거꾸로 물이 반대로 반하면 안 되고. 또 직충하면 안 돼. 여기서 물이 이렇게 쭉 들어오면 안 돼. 응? 직. 그다음에 충. 요것을 충이라고 그랬죠? 똑같은 얘기야. 충 이렇게. 옆에서 치르더라도 여기서 치르도 안 돼. 충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권연, 회환, 교세, 직결 이 8개는 좋은 거고 나머지 요 6개는 나쁜 것이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실질적으로 양택에서 똑같이 활용해요. 어떻게 활용하죠? 도로로 보죠? 집이 이렇게 있는데 집터가 있는데 앞에 도로가 이렇게 감싸야 되죠. 환포. 환하고 선회하고 굽어 꺾이고 감싸고 또 이 도로가 이렇게 여기서 나갈 때도 직으로 이렇게 쭉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나가야 돼. 그래서 집을 질 때도 앞마당에 질 때도 자 집을 지어놓고 여기 대문도 정중앙이다 안 됐죠? 왜? 집으로 빠져나가니까 약간 우측에 치우쳐야겠죠? 아니면 이렇게 지려면 어떻게 돼? 아니라 또 져. 그래서 대갓집들 집 가보면은 한 번 들어갔다가 다시 꺾어서 들어가. 이 이유가 뭐냐? 바로 안 나가기 위해서 그래. 집으로 안 나가기 위해서. 자, 일반 집에서도 마찬가지. 일반 집에서도 이렇게 놓고 어떻게? 들어갈 때, 여기서 들어갈 때 이렇게 해서 직충으로 들어가면 안 돼. 여기서 이렇게 해서 옆으로 들어가야 돼. 이렇게. 약간 옆으로 들어가야 돼. 전원주택들 질 때. 그래서 전원주택 질 때도 거의 들어가서 여기서 약간 돌아서 들어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든지. 지구로 안 들어가. 묘에 가서도 그렇죠? 묘도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묘 만들어 놓고 밑에 북문해 놓고 요 산에 올라갈 때도 묘에서 지구로 이렇게 계단 내는 사람도 있어요. 꽝이에요. 옆으로 들어가야 돼. 옆으로. 원래는 오른쪽으로 들어갔다가 왼쪽으로 내려오죠. 그렇죠? 이걸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이러한 이론들은 이것을 다시 뒤에서 같이 활용을 해요. 도로에서. 물을 도로로 보기 때문에 같이 활용한다 하는 것을 간단하게 얘기하고 일단 넘어갑시다. 그러므로 반이라는 것은 환포해야 되고 반배된 것은 이렇게 된 만약에 집터가 이렇게 있는데 반배가 됐으면 이것이 이렇게 환포가 돼야 되고 직이 오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꺾어서 들어와야 되고 흩어진 것을 봐야 되고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같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집에 도로를 낼 때도요.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자, 앞에 도를 내려고 해요. 집을 이렇게 놓고 여기서 어떨까요? 자, 이런 집이 나올까요? 아니면은 이런 집이 나올까요? 이런 도로에서 이렇게 나갈까요? 어떤 게 나아요? 이게 낫죠, 그죠? 네.
나가더라도 조금 적게 나가죠, 그죠? 모아서 나가죠. 마찬가지 안에서도 낼 때도 똑같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내버리면 확 빠져버리죠. 모여야죠. 이쪽으로 나가면 안 돼요. 다음에 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대갓집 들어가면 지으면 문을 정문에다 내놓고 다시 안에다 또 하나 이게 문을 내서 바로 안 들어가고 이렇게 버스가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자 이런 것들은 누가 할 수 있다? 사람이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만들어도 된다. 만들어도 된다. 그래서 비보야 이게 비보 할 수가 있다.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분하고 하면서 내룡에서의 분 봅시다. 자, 우리가 내룡이라는 말은 뭘 보고 내룡이라고 그러죠? 내룡. 용이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몰래 짜죠? 자, 이걸 갖다 내룡이라고 그래. 자, 봅시다. 자, 이거. 여기 봅시다. 이제 이게 조산이라고 그러죠, 조산. 조산이 어때요? 이렇게. 그치?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조그마한 이게 길이색이죠? 이렇게 내려오겠죠? 여기서 다시 또 여기서 또 이렇게 다시 여기 이어지겠죠? 산이. 응? 잘 보세요 여기. 자, 우리가 이 산이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봅시다 여기. 자, 분해는, 자, 이제 그 조산, 아까 분이라는 것은 혈 안에서 이렇게 분하는 것도 있었고, 분해서 합하는 거 있었죠. 이것도 분합이죠. 네. 큰 산에서도 분합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봐요? 분해는 조산으로부터 내려가면서 하는 분이 있다. 즉, 이게 조산이야. 할아버지 산. 제일 높은 산. 또 혈에 임하는 분이 있다. 아까 이것은 혈에서 본 분이죠. 집터에서 보는 거. 근데 그 뒤에서 오는 것도 볼 수 있죠. 산에서. 높은 산에서. 자, 내룡의 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 내룡의 대부는 주로 정수리 성체에 의해서 대팔자로 분개한다. 이렇게 분개하죠. 그죠? 이렇게 분개. 물이 이렇게 분개하죠. 이렇게 분하죠. 합은 어디서 해요? 여기서 하죠. 여기서. 자, 이 이론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다 적용해? 양떼기다 한번 해볼까요? 큰 산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조그만한 동산이 있어. 그리고 다시 이 밑에 또 동산이 있어. 그리고 여기가 도로야. 자, 이것은 분이 어디예요? 대팔자 제로 이상감에 여기서 분해가지고 여기 합원하려고 그러죠. 여기에 자리 하나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 자리 하나 2개 있고 여기 3개가 있어. 근데 이게 도로야. 그럼 여기는 뭐 하는데 제일 좋아? 장사하는데 제일 좋아. 이 중간은 뭐야? 시청이나 군청들 사무실들가 있어. 여기는 뭐야? 산 밑에니까 집들이 들어가 있어. 100% 그렇죠? 틀려? 그래서 여기 그러잖아요. 이걸 잘 봐. 이걸 응용을 할 줄 알아야 돼. 이게 분합이라는 것이 꼭 혈에서만 분합이, 아까 여기서 나왔죠? 내룡의 분합이 있고, 아까 혈의 분합이 있다고 그랬죠? 네. 혈에서도 승금에서, 여기서 분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 관을 놓으면 이걸 집터죠? 이것은 내룡, 그 혈에서 분합이죠? 혈 분합이죠? 이건 뭐야? 내룡의 분합이에요. 내룡의 분합을 어디다 써먹을 것이냐? 아까처럼 했는데 왜 그래요? 이 물이 흘러서 바깥의 물 보이죠? 바깥의 물이 이거 통과해 못 통과해? 이 산 못 통과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합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양지에서 도시 같은 데서 큰 지도 딱 보고 지도 이렇게 봤는데 물이 이렇게 흘러. 근데 여기 산이 있어. 이렇게.
보니까 여기 조그마한 동산이 있어, 이렇게. 여기도 동산이 있어. 근데 여기서는 여기쯤에서 물이 있어. 이건 없어. 여기서 제일 좋은 터. 물 옆에. 여기서는 이렇게 분이 똑같죠. 여기서도 분해서 일로 모였죠. 합의됐죠. 이 물이 여기서 왔다고 하는 거죠. 이 터가 제일 좋지. 이것은 합의 안 됐죠. 쭉 빠졌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이걸 봐요. 자, 이럴 때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이것들을 활용제 여러분들이 이걸 배워서 뭐 할 것이냐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어디다 활용할 것이냐. 자, 여기서 아까 뭐라고 했죠? 자, 내령의 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내령의 분은 주로 정수리 위에서 대팔자로 분기한다. 이게 팔자죠. 크게 대팔자는 크게 한다는 게 소팔자는 뭐예요? 작은 거죠. 분계하니 명견이라 한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명견. 자, 다시 한번 명견 해봐. 명견. 자, 명견은 밝은 명자 어깨 견자야. 이게 명견이야. 응? 명견. 위에는 명견. 자, 명견 안에 또 중간키 반소 팔자가 있다. 작은 팔자가 있더라. 어떻게? 여기에도 이 안에 그러면 여기